안녕하세요. 지난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다섯 사람의 최고위원의 선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 김기현 지도부 체제의 과제와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하이라이트는 김기현 대표가 들어선 것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어퍼컷을 날렸죠. 어퍼컷을 날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논평을 통해서 그 좋지 않은 표현을 썼대요만. 그런데 그 어퍼컷을 날릴 때 1만 명의 그 킨텍스를 가득 메웠던 당원과 관계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올렸습니다. 또한 그가 윤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도중에 수차례 박수가 터져 나와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광장 안에는 경기장 안에는 빨간 옷을 입고 당색의 빨간 옷을 입은 당원과 참석자들이 이렇게 형형색의 그런 그 모습을 엿보였습니다. 각 벽에는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각 후보들 이런 포스터도 붙어 있고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나라 위기, 당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이준석 등 당내 총질을 통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세력에 대해 맡을 것을 분명히 밝히고 새 지도부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그 해석이 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께서는 기득권이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 윤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그 3대 개혁 과제를 들고 국정 목표를 세웠는데 교육개혁, 노조 개혁 그리고 그 연금 개혁 등을 했었는데 이건 정말 그 기득권 세력 아니면 기존의 우리 기본 그 보수적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저항이 대단할 것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교육계는 교육대로, 노조는 특별히 대단한 저항이 있을 텐데 이 저항을 부딪히지 못하고 개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 한국 미래의 장래가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만은 실행해 나가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원까지 통과는 했습니다만은 엄청난 그 저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공교롭게 3월 8일이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그 총선에서 대선에서 당선된 날이 2022년 3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날 그 당선되기 하루 전날 1년 후이기는 하지만 당선되는 그 영광, 그 감정,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고 5월 10일, 3월 9일 당선됐지만 2개월 후에는 5월 10일 대통령에 죄송합니다. 취임했는데 취임한 지는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야당, 그 거대 야당의 여러 가지 그 걸림돌에 대해서 가령 그 맘만 먹으면 민주당이 무슨 입법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통령 탄핵을 제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정부의 그 행정부의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개혁 정책을 마음대로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굉장히 나쁘고 미국에서 연준의 금리를 또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 중요한 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해 가지고 그 계속해서 지구촌 한쪽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기물이 파괴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구촌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있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통해서도 우리는 그 곡물 문제라든지 가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에 대해서 봉착해 가지고 상당히 그 어려운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줄어들어서 그 무역 적자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국방과 외교 등에서 정말 그 진전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축을 담당하는 여당인 그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만큼 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입법권이 그 민주당의 손에 있고, 우리가 행정정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권이 민주당에 있고, 또한 그 사법권마저도 지난번 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많은 그 법관들이, 중요 요직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납득이 가기 어려운 그런 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 비록 105석이긴 하지만 이게 김기현호가 입법부에서 한 축을 정확하게 담당해서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화합하고 포용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자기들 존재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 그 독재 정권처럼 마음대로 잡아 가둬서 이쪽 방향을 틀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웁니다. 문제는 내년 4월 10일에 있을 2023년 4월 10일에 있을 22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 국민의힘 여당이 그 안전한 의석을, 적어도 과반의 의석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대통령에도 물론 있지만은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대통령의 의지가 가령 그 당 대표, 당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공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인식 중에서는 유승민 문제라든지 나경원 문제, 또는 안철수 등의 권성동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됐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 곳에서는. 더더구나 김기현 대표는 강력하게 경쟁했던
그 안철수, 그 천하람, 황교안 등의 그 대표들과의 그 협력도 잘 유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주 이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가 된다고 선언했을 때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만은 지지 세력이 지지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 울산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4번인가 했고 또 울산시장도 했고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송철호라는 사람을 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외형적으로 봐서 김기현 후보에 대한 탄압이 방해가 상당히 있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삼아 나온 그분의 그 끈기와 또는 인내심, 서울법대를 나와서 법관을 했던 그런 자기 인맥이나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이번에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들과 함께 행정부를 잘 받들고 또는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그리고 태영호, 그리고 이제 청년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선거 과정에서 조수진 후보와 민영삼 후보는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늘 1번, 2번을 차지했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영삼 후보는 탈락이 됐고 조수진 후보도 1등이 아닌 2등도 아닌 3등 세 번째로 해서 조수진, 민영삼 후보가 조금 불이익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령 이 모든 대의원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제일 우선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윤측 그러니까 친윤 후보들이 당선돼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하고 접근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김병민 후보가 다소 약해 보였고 또 태영호 후보도 늦게 들어와서 이북에서 탈북한 분이어서 태영호 후보나 김병민 후보를 약체로 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민 후보는 당당하게 2등을 했고 태영호 후보도 민영삼을 제치고 당당하게 최고위원회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병민 후보나 태영호 후보에 대한 대의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후보, 친윤 후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데 조수진과 민영삼은 흘러넘치는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한 표 찍고 나머지 태영호, 김병민 후보를 찍지 않았느냐. 또 태영호, 김병민 후보를 1번으로 찍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2번으로 찍었는데 이제 1번, 2번 투표 종합을 하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인 얼굴은 없고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병민 후보가 우수한 후보로 당선됐고 태영호 후보가 또 당선됐고 물론 그분들이 자격이 없다거나 뭐 약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병민 후보는 젊은 나이에 일찍부터 정치에 뛰어들어서 현역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명대변인으로 또 라디오 텔레비에 나와서 국민의힘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장래가 유망한 젊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통과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후보가 그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서 당당하게 강남에서 국회의원에 입성을 했고, 또 이번 선거에도 이렇게 그 최고 지도부에 들어간 것은 그분의 실력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으면서 좋은 학교도 공부하고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그 북한에 대한 강렬한 비판과 실상을 소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컸습니다. 앞으로도 클 거고요. 물론 반대쪽 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태영호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적인 능력 또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상당한 돌풍을 일으킨 건 그분의 개인적인 환경을 벗어나는 개인적인 자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영삼 후보가 탈락이 되고, 물론 그 정미경 후보나 다른 분들도 입성하지 못했지만은,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은 친윤 후보로 잘 됐다. 그렇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지금 따따붙다라고 배승희 변호사와 민영삼 최고위원 후보가 함께 운영한 따따붙다라는 보수 유튜버 민영삼과 배승희 유튜버로서 대단한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방어를 하고 또는 응원을 하고, 그런 반면에 이준석 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국민의힘 적어도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뒤에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따따붙다에 초대했던 김기현 후보를 비롯해서 태영호, 모든 분들이 이번에 당선된 대부분의 분들이 따따붙다에 한 번씩 출연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선거운동도 했는데, 마침 거기서 주역인 민영삼 후보만 떨어졌네요. 이런 여런 과정에서 좀 이번에 선거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1년 6개월 받아서 자기 본인은 스스로 당 대표나 최고위원에 출마할 수 없었던 현상에서, 천하람이라는 젊은 분을 대표 후보에, 또는 그리고 허은하와 김용태 후보를 최고위원 후보로 밀었고, 이기인 후보를 청년으로 밀어서 적어도 대표, 최고위원 2분, 청년, 이렇게 해서 4사람의 후보를 당에서 대의원들이 여론이 선출했지만 4사람이 당당하게 들어서서 국민의힘 안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나, 물론 건전한 야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비판과 비난을 일삼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분들 4분들이 한 분도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의 영향을 받아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의 영향을 받아서 낙선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논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대표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였던 것 같고, 나머지 4명의 최고위원과 청년위원 최고위원 5명이 모두가 친윤 후보라는 것입니다. 한 정당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지지하고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염려된 것은 모든 게 한 바구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념이 같고 행동이 같고, 그렇다면 그 정당에 있어서 국가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 있고 정당도 여당과 야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당 내에서도 그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그 토론을 거쳐서 격렬한 토론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제도와 그런 모습이 가장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번에 대표 최고위원은 모두가 친윤그룹이어서 이게 잘 건전하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성공적일 것이지만, 만약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면이 있다면 이 또한 건전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로마에 있어서 로마 초기부터 동로마까지 로마를 지도했던 원로원이 있고, 그런데 그 원로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반들이 상식으로 생각하기는 대부분이 훌륭한 분들로 생각하고 가장 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배를 했다. 근데 그분들마저도 원로원은 그 특색상 언제나 가장 시민이었던 사람들도 위로 사다리로 올라가서 최고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고, 로마 원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탕평 정책을 쳤다는 겁니다. 포용하고 상대의 입장도 포용하고 탕평하고 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그룹이 반대나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없도록 포용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원로원 자체가. 그러니까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원로 자체들은 늘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들이 공부해서 또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한 그런 길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나 퇴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가 됐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로마 황금 시대를 열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김기현 후보 체제가 로마 원로원으로 뜬다면 언제나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고 또는 언로를 열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비록 반대 의견이라도 잘 섭렵해서 그 내용을 조화롭고 슬기롭게 운영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또 이번에 선거에 당선된 임기가 있을 겁니다. 2년 임기인데 선거에 당선된 사람들, 한 번 선거에 당선돼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언제나 치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국가를 위해서 또 정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늘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개혁 정부에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정상적으로 원로원처럼들 우리 김기현 대표 체제가 원만하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제나 지도자와 정당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당인 국민의힘 그 안에서도 잘못을 했을 경우, 잘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나 국민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언제가 돌아오느냐면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이 바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도중에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가 수시로 변하고 또 정당에 대한 지지도 변하고 하겠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지도부에 들어간 최고위원과 대표와 최고위원 또는 대통령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총선의 향배가 결정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도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권력은 보이지 않는
늘 말하지 않는 그 국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그 건전한 국가 발전과 또는 그 대외 국방 여러 가지 문제,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박채순 TV라고 유튜브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브이로그처럼 일상의 이야기도 하지만은 또는 이 정치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의 그 생각이고 소신이지만은 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공기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이 제도는 그 공감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구독도 해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도 참여하게 해서 좋아요도 눌러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박채순 TV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요즘 그 환절기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여름에 봄이 온가 하더니 오늘은 상당히 날씨가 춥네요. 건강에 조심하시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서 자기 마음 가지고 행복을 찾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